아까 비올라 좀 다시 보겠습니다. 매우 초보적인 내용인데 일단 짚고는 갈게요. 보통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스피카토 주법에서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위해서는 당연히 벨로시티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당연히 자신의 의도와 느낌대로 가는 게 맞지만은 이렇게 단순히 연속하는 진행의 상황에서는 가장 잘 맞는 벨로시티 설정이 있습니다. 100, 80, 90, 70 이렇게 진행하는 게 보통 그런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벨로시티 수치가 아니고 대략 이 정도 강약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리얼하게 들립니다. 곡의 흐름이나 진행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정한 리듬으로 쭉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가장 강하게, 조금 약하게, 조금 강하게, 그 다음에 가장 약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이유가 맨 처음 스트링화를 그을 때는 다운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긋게 되고 그 다음 업보라고 해서 화를 올리게 되니까 에너지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에서 다시 좀 더 강하게 화를 아래로 긋게 되고 마지막은 이렇게 가장 약하게 힘이 부드럽게 가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미디로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리얼함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벨로티시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연주자의 특성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 진행을 모두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이 패턴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줘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되는 진행에서는 보통 이렇게 활을 긋게 미디로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했듯이 곡의 흐름이 변하거나 고조되거나 내려가거나 어떤 변화가 다양하게 있게 연주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다른 패턴이고 그때는 작곡가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서스테인 진행이라면은 선율 진행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스테인 선율의 진행은 리얼리티가 음의 시작점, 벨로시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이 유지되는 동안의 그 변화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첼로 멜로디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음이 서스테인은 스피카토나 스타카토 이런 주법과 달리 음이 길게 끌게 유지가 되죠. 서스테인 음이 유지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 안에서 이 모듈레이션, 즉 다이나믹으로 변화를 주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이나믹을 그려줬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빠르게 그려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끝에 길다랗게 이어지는 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다이나믹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음마다 강약을 주는 게 아니라 프레이즈 전체를 보시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강하게 올린다던가 내려간다던가 한 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떨리는 변화를 준다던가 이런 곡선들이 서스테인 선율에서는 이런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리얼감을 더 배가시킬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듬 스피카토나 스타카토 이런 것들은 벨로시티 변화 물론 다이나믹도 중요하긴 하지만 벨로시티 변화가 리얼함을 더 증가시킵니다. 초보적인 이야기였지만 일단은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다시 오케스트라 리듬 쌓기 레이어링이죠. 다시 레이어링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비올라로 단순하게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순으로 살짝 살을 입혔습니다. 조금 더 단순한 리듬으로 입혔죠.
이렇게 박자만 첫 박과 세 번째 박만 조금 찍어주는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로 클라리넷으로 조금 피부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다른 리듬과 멜로디를 조금 섞어서 리듬의 레이어링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리듬을 쌓아갔는데요. 지금 이렇게 리듬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뼈대 세웠고 살을 붙였고 피부도 만들고 다리가 없죠. 다리가 가장 중요한데 리듬에서 전체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전체를 지탱하고 무게감을 주고 이런 악기가 필요한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낮고 무게감이 있는 악기가 어울리겠죠. 루트,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악기인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고음역대 악기들처럼 바쁘게 진행한다거나 복잡하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말씀드린 대로 리듬을 지탱하는 저음의 악기가 너무 요란스러우면 프리퀀시의 문제상 난잡해집니다. 일단 콘트라베이스를 선택해서 가장 전형적인 선택이죠. 콘트라베이스로 베이스의 루트 음을 중심으로 리듬을 찍어주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콘트라베이스로 찍어줬는데요. 이렇게 다리에 해당하는 악기 리듬을 찍을 때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다리의 리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닌 다른 여러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리듬이 그 곡의 장르를 결정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도 그 점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즉 포인트를 줄 박자를 염두에 두고 그 박자를 베이스로 찍어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트 베이스 음을 찍어주면서 약간의 엇박을 동원해서 이렇게 찍어줬죠. 단순하지만 그 리듬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을 찍어줌으로써 그 리듬의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이 콘트라베이스 진행에 약간의 선율이 들어가면 이제 리듬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다른 느낌이 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지금 이 경우는 베이스가 아까와 다르게 조금 길게 서스테인으로 끄는 음도 있고 멜로디도 조금 들어가고 리듬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느낌이 다르죠. 조금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차분해진 느낌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저음 악기의 멜로디 빈도가 높은 곡일수록 분위기는 무게감이 생기고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베이스에 멜로디 진행을 넣게 되면은 메인 멜로디와 잘 부딪히지 않게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이스까지 해서 리듬을 찍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리듬을 보시면은 리듬의 구성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이죠. 뼈대가 되는 리듬 하나, 그리고 그 뼈대 위에서 살이 되는 몇 가지 리듬, 그리고 다리가 되는 리듬. 이게 오케스트라 리듬의 전체 모습입니다. 이 구조 위에서 전부 돌아가게 됩니다. 살을 붙이고 더 변화를 주고 악기를 이것저것 빼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전부 쏟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런 게 결국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은 다 이 구조 위에서 돌아갑니다. 뼈대, 그리고 이렇게 보강해주는, 보조해주는 뭐 살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면서 리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 이렇게 뼈대, 살, 다리만 지정해주고
여러 패턴으로 변화를 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리듬을 구성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 대역별로 프리퀀시 분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게 되면 이제 선율이나 멜로디도 얹혀서 돌아갈 때 적절히 그거를 피해가면서 잘 추가하게 됩니다. 리듬 살 붙이는 부분에 너무 고음 악기들을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은 메인 멜로디 악기를 선택할 때는 저음 악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뼈대와 다리만 진행하는 리듬에서는 고음 악기로 멜로디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리듬과 멜로디 악기들을 교차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본들을 잘 세워놓고 곡 중간중간에 꾸며주는 파트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련된 오케스트라 곡이 되는 겁니다.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곡이라고 해서 복잡한 배울 게 많은 그런 거대한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구조를 짜는 법을 먼저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하게 주는데 거기에 따른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리듬과 멜로디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역할을 바꿔서 다시 진행하고, 그리고 화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꾸며주는 파트를 넣고 그러면 완성되는 거죠. 전 이제 이 곡에서 살을 좀 더 붙이려고 합니다. 리듬에 좀 더 긴박함을 주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리듬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좀 더 긴박하게 하려는 거죠. 긴박하게 하려면 리듬이 좀 더 빠르고 디테일해야 되기 때문에 고음 악기들을 리듬에 더 배치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현악기들과 잘 붙어서 튀지 않고 어울리는 목관 악기로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플룻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전체적인 진행이 리듬을 잘게 쪼개서 리듬의 틈을 메워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목관악기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목관악기는 리듬이든 선율이든 현악기와 합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합쳐도 되고, 또 그냥 같은 음을 동시에 현악기와 연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관의 음색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현악기의 마찰음 뒤에 목관의 공기 소리라 그러죠. 이런 에어 소리가 붙으면서 리듬이 훨씬 선명하고 고급스러워집니다. 목관은 소리가 얇아서 현악기와 대선율을 이룰 때 최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스트링 선율에 대한 강의에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룻이 쉼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넣지는 않았지만, 보통 플룻이 이렇게 리듬을 보조할 때는 공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바쁜 진행이 아니라 이렇게 곡을 연결시키는 지점에서 가끔씩 들어가면서 런이라고 하죠. 런 진행인데 이렇게 공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섹션이 넘어갈 때 혹은 클라이맥스로 치닫을 때 이런 주법들을 자주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당연히 리듬의 보조죠. 이런 목관의 이런 주법은 이렇게 스케일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멜로디가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긴박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더 물 흐르듯이 하느냐 아니면은 좀 미스터리하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주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다른 스케일 진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진행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규칙이 있다기보다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행들을 자주 넣게 되면은 곡이 상당히 세련되고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리듬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보조를 하긴 하지만 좀 리듬 자체에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감정적으로는 밀고 나온다는 확신의 의미죠.
잠시 이 감정에 관한 문제를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오케스트라에서 감정의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악기들의 주법이 감정과 연결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잠시 대략 정리를 해보자면은 방금 전 사용한 그 현악기의 스피카토는 긴박함, 스피드감 등의 감정이고 스타카토는 조금 더 강렬한 강조죠. 마르카토라고 있는데 역시 좀 더 장엄한 강조. 서스테인 같은 경우는 부드러움, 평온. 그다음에 야금기라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주하는 주법이 있는데 소르디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슬픔, 뭐 내면의 약간 느낌.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긴장감. 그리고 트릴이라고 있죠. 좀 더 마법적인 긴장감. 피치카토 같은 경우도 아실 텐데 뭐 우아함, 장난기 이런 느낌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법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주법들에 따른 감정들은 물론 곡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달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약간씩만 대략적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감정의 조합을 할 때 좀 편리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신인데 아주 차가운 트레몰로를 배경에 깐다. 그러면은 그냥 박진감 액션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추격전 뭐 이런 거죠. 트레몰로를 깔아도 피치카토나 목관의 스타카토 런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은 좀 더 만화스럽고 코믹한 공포가 되겠죠. 이렇게 감정의 조합을 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행해야 될지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는 주법들을 하나하나씩 조합해서 아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곡에서는 무겁지는 않고 단지 약간 액센트 있게 리듬을 강조만 하고 싶습니다. 강조한 역할은 보통 일반적으로 금관악기가 가장 제격이긴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링이 곡의 메인이라면은 목관은 그 스트링의 사운드나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이 좀 많고 하지만 금관은 스트링의 사운드를 밀치고 나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곡의 감정을 확 휘어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조라기보다 강하게 강조한다는 분위기 이런 게 맞는 거죠. 분위기 자체를 바꿀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쌓은 리듬 위에서 얹혀서 살짝 강조만 하겠습니다. 금관 중에 고역대에 속하는 트럼펫을 선택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리듬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곡의 연결 지점에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는 용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금관 악기는 너무 뻑뻑 이렇게 빽빽하게 사용한다던가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성이 있는데 곡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리듬을 강조해주고 빠질 때는 빠진다던가 멜로디를 강조한다던가 스트링과 같이 선율해서는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처럼 곡의 어떤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쳐준 다음에 빠진다던가 이런 구성이 좋습니다. 여기 리듬도 반복적인 구성이 아니죠. 특정한 마디에서 빠르게 스타카토로 끊어주고 다시 쉬고 하는 형태입니다. 금관 특유의 에너지를 쏟아주고 빠져주고 하는 것이 금관 편곡의 대표적인 활용인데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나오면 귀가 아프고 피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텀을 주는 편곡이 좋습니다. 리듬뿐만 아니라 긴 서스테인 음을 낼 때도 금관은 자주 텀을 줘야 됩니다. 금관 악기는 호흡을 고려해야 되는 악기인데요. 잘못하면 연주자의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미드로 찍을 수 있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걸 피해야 부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또 호흡 악기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한 음을 내도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볼륨이 아니라서 하나의 음이라도 다이나믹을 그려주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악기입니다. 나중에 스트링과 서스테인을 합쳤을 때 그때 이건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듬 구성을 대략 끝냈는데요. 다시 한번 합쳐서 들어보죠.
이렇게 리듬 구성을 끝냈는데 하나의 리듬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것 자체만으로. 여기에 이제 저는 메인 멜로디를 넣으려고 합니다. 멜로디 악기 선택은 현재 다른 악기들 구성을 잘 참고해서 사운드적인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리듬 구조는 고역 쪽이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중고역이죠. 목관 악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멜로디를 일단 저음의 악기로 가기로 합니다. 이런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케스트라의 대표적인 편곡법 중에서 하나인데 대화형 편곡이 있습니다. 대화형 편곡은 멜로디를 각각 여러 악기들이 주고받고 하는 편곡법인데요. 처음에 저음 악기가 멜로디를 지금 저의 선택처럼 이렇게 진행하다가 다시 다른 고음 악기로 멜로디가 그거를 대화처럼 받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첼로가 처음에 멜로디를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바이올린으로 멜로디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첼로를 받쳐주던 그 리듬 악기들 구성도 순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달라지는 리듬 악기들은 바이올린과 잘 맞아야겠죠. 리듬 악기들의 구성이 바이올린을 받쳐줄 다른 악기들로 순간적으로 변경되는 것.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각 악기들이 멜로디를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받아주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편곡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각 악기들의 구성을 짤 때 이렇게 서로 어느 걸 교차해주고 바꿔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운드적인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멜로디 악기를 저는 첼로를 선택했는데요. 들어볼게요.